기자추 안지용입니다. 어제 박세리 씨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박세리 희망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아버지를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바로잡을 것이 있다. 그리고 본인이 할 말이 있다면서 1시간에 걸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제가 볼 때 이 기자회견의 본질은 아버지를 고소한 건,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속내를 털어놓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핵심은 이 부녀 간에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왔던 하나의 애증 같은 거였는데 약 1시간 정도 기자회견이 진행됐는데 저는 박세리 씨가, 이 강심장을 가진 박세리 씨가 눈물을 보인 점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왜 박세리 씨는 눈물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눈물을 보이기 전에 약 1분 정도 말을 잇지 못하고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침묵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1시간에 걸친 이 눈물의 기자회견을 제가 5가지 핵심 사항으로 놓고 10분 정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이 고소, 알고 보니 박세리 씨가 먼저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재단에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박세리 씨가 아무래도 딸 입장에서 아버지를 고소하는 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자회견에서도 내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재단 차원에서 고소를 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이 사안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 아버지가 박세리 재단 도장을 도용을 해서 그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3천억짜리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서를 냈는데 이게 가짜다, 위조됐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결국 지난해 9월 경찰에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미 검찰로 송치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명백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와 명백해서 사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툴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세리 씨가 기자회견을 냈던 것은 좀 더 명확하게 본인의 전반적인 포괄적인 입장을 내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고소 의견을 내가 먼저 냈고 그리고 사건의 심각성을 전달한 것도 내가 먼저였고 이렇게 고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다. 그게 재단 이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 즉 고소의 주체는 다름 아닌 박세리 씨였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핵심입니다. 그럼 이번 문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부녀 간의 문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다. 오랫동안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도 최선을 다해왔지만 아버지의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생기는 것의 반복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더 커져서 이 상황까지 오게 됐고 이 사건 이후로는 아버지와 연락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겁니다. 박세리 씨는 그동안 채무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가족이니까 아버지니까 해결을 해왔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해결을 해 오다 보니까는 점점 더 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번 건은 무려 3천억짜리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대로 진행됐으면은 그거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박세리 씨가 지게 될 짐이 어마어마했겠죠. 즉, 더 이상은 이걸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짊어질 수도 없다고 해서 이 부녀 간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끄집어낸 거죠. 다음 세 번째 쟁점입니다. 재단 피해가 있었나? 없었습니다. 이거는 박세리 씨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소를 해야 됐는지 입장을 냈습니다. 자, 우리 재단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 미래 인재들을 찾아내고 도와야 하는 단체라고 했고요. 그러려면 이런 개인적인 문제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아버지의 문제로 피해보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말도 덧붙였는데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저만의 착각이라는 착잡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런 착각이 지금의 화를 부른 것 같아 제 인생에 가장 큰 교훈을 얻었다고 했고요. 자, 이 재단, 비영리 재단입니다. 즉, 이런 새만금 사업에 참여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몇몇 매체들이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 재단의 유보금, 자산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게 아버지의 이런 문제와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박세리 씨의 주장은 이거예요. 원래 비영리 재단이고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럼 후원금이 들어오죠. 그럼 이거를
자산으로 쌓아놔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들어온 후원금은 모두 누군가를 후원하는 데 써야 되는 게 이 비영리 재단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줄어든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이번 사안과 무관한 문제인데 아무래도 이 아버지 사업 관련해서 문제가 불거지니까 마치 재단이 자산이 줄어들고 재단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런 거에서 완전히 손절하기 위해서 박세리 씨는 재단의 피해가 이번에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수면 위로 끄집어낼 수밖에 없고 기자회견을 열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핵심 쟁점은 박세리 씨의 자산, 리치언이라고 알려진 박세리 씨의 이 대전 부동산들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부분인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박세리 씨와 그 담당 변호인은 굉장히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은 아버지 문제와 전혀 무관하다는 거죠. 자, 일단 이 일이 있었던 것, 이런 부동산 경매 일은 사실인데 다만 제 명의로 집을 인수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것도 아닌데 언론에서 경매로 넘어간 것이 확정된 것처럼 나왔다고 아쉬워했습니다. 즉, 이 박세리 씨에 따르면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경매 집행이 정지된 상태라는 거죠. 즉, 현재 해당 부동산은 경매가 진행되지도 않고 있고 박세리 씨와 아버지가 반반 지분인 것도 아니고 박세리 씨 100% 본인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해결을 해가는 과정이다. 즉, 해당 집은 박세리 씨가 계속 소유를 하게 될 것이고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마치 이 집이 아버지의 사업이 문제된 거,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된 거, 이게 문제가 된 것처럼 결부가 되고 있는데 완전히 분리된 문제라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핵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기자회견을 열 수밖에 없었고 또 박세리 씨가 눈물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박세리 씨가 어떤 질문을 받고 눈물을 보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경력이 꽤 된 남성 기자의 질문이었습니다. 박세리 씨를 한 20여 년 전, 과거부터 박세리 씨와 그 가족들을 취재해 왔는데 이런 사안이 불거지니 굉장히 안타깝다고 했고 정말 이 사안을 중간에 몇 번 바로잡을 기회가 있지 않았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들으면서 박세리 씨가 계속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고 질문이 끝난 뒤에도 약 1분 정도 계속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참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박세리 씨가 눈물을 보였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 박세리 씨는 수많은 갤러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정말 그 어마어마한 퍼팅을 넣던 강심장이었습니다. 그런 박세리 씨조차 눈물을 보였을 때 본인 스스로 안 울 줄 알았는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단 차원에서 고소장을 냈지만 제가 이사장이고 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정말 가족이 저한테 가장 컸다. 그게 다인 줄 알고 계속 채무 문제를 해결해 드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막을 수 없었냐고 물었지만 저는 사실 그동안 계속 막아왔다. 저와 아버지의 의견을 늘 달랐고 저는 한 번도 찬성한 적은 없었다. 즉, 채무가 불거지는 문제, 이런 문제가 아버지가 어떤 의견을 냈을 때 안 된다고 계속 해왔고 한 번도 동의한 적은 없는데 결국 아버지는 이거를 강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문제가 불거지고 빚을 갚아야 되는 일이 생겼을 때 박세리 씨는 계속 본인이 막아왔다는 거죠. 자, 2016년 선수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공식 은퇴를 하고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이 일이 계속 터졌다는 거죠. 벌써 몇 년이 됐죠? 8년 동안 막아왔는데 더 이상은 막을 수 없다는 게 박세리 씨의 입장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기자회견은 누구를 향한 걸까요? 1차적으로는 아버지를 향한 걸 수 있죠. 근데 기자회견이 아니더라도 박세리 씨는 이미 꽤 오래전부터 아버지와 소통을 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채무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걸 가족들을 통해서 공론화했을 겁니다. 그럼 이 기자회견을 누구를 향한 것인가? 자, 따지고 보면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세리 씨의 아버지니까 박세리의 유명세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박세리 씨 아버지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이게 잘못됐을 때
딸, 즉 박세리 씨가 막아주겠지. 돈을 갚아주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사람이 꽤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박세리 씨는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갚아줄 일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내 이름 믿고 아버지에게 투자하거나 아버지에게 사업 제안하지 마십시오. 왜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이상 그걸 막아줄 박세리는 없으니까요. 이거에 대한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은 향후 그 어떠한 아버지에 대한 금전적인 혜택이나 혹은 도움을 주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거야말로 이번 기자회견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박세리 씨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전적으로 피해자이지 어떠한 가해도 한 적 없죠. 박세리 씨는 지금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 때문에 혹시 활동이 중단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이 강한 박세리 씨의 모습, 리치 언니의 모습 그대로 여러 활동을 통해서 또 응원받기를 저는 기원하고 있습니다.